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됐습니다. 또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확성 장치에 대한 소음 기준도 마련됐는데요. 정치관계법 일부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실시하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8개 장애인 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투표 편의 제공 및 투표 참여 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2월 1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 비용의 한도액이 결정됐습니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 동수를 반영해 산정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최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 시행됐습니다. 개정된 정치관계법에는 정당 가입 연령 하향과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확성장치 소음 기준 등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오는 3월 9일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기존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정치관계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 시행되면서 가능해진 건데요. 개정된 정치관계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2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됐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돼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면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 정당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만 16세 이상의 국민이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생일에 따라서는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입당하는 때에 만 16세부터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재외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기존 재외국민수 4만 명 이상인 곳에서 3만 명 이상인 곳으로 완화하고 최대 3개소까지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천재지변 또는 전쟁, 폭동 등 부득이한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재외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고 2회 이상 계속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않아도 재외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확성장치에 대한 소음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시간도 변경됐는데요.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는 전격 출력 3kW 및 음압 수준 127dB를 초과할 수 없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전격 출력 30W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했던 공개장소 연설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시간 늘어났습니다. 다만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녹음기,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음 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개장소 연설 대담과 관련한 개정 법률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밖에도 중앙 및 시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추천권이 확대됐으며
선거인 명부 작성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마련되고 2018년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 이후에 읍면동 통합 개편으로 읍면동 수가 줄어든 경우 종전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 방송 사업자 채널을 추가하고 지상파 방송사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이나 토론회를 중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여가 불편한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올해 실시하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와 투표 편의 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8개 장애인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직접 투표 절차를 체험하고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대형 개표대와 특수형 기표용구,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 등 투표 편의 지원 물품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선거로 만들어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준비한 사항을 안내해드리고 자리하신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새기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김재원 선거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선거 결과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선거 정보 접근성 향상과 투표 편의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는데요. 중앙선관위는 정책간담회에 앞서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의견 수렴을 실시해 투표 사무 관계자 대상 장애 유형별 지원 방법 교육 내용의 별도 편성,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쉽게 설명한 투표 안내 자료 개선 등 장애인 단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는데요. 특히 쉽게 설명한 투표 안내 애니메이션, 투표 안내 책자, 투표 안내 카드를 제작해 발달장애인 등 선거인이 투표 방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했습니다. 또 문자 정보의 해독이 어려운 선거인이 음성으로 투표 일시, 절차, 방법 등 선거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수신자 부담 ARS 회선을 운영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입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이 투표소에서 투표 편의 물품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사진을 첨부한 투표 편의 지원 안내문은 모든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부착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이후에도 장애인 단체의 건의사항과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도지사, 교육감, 자치구, 시군의 장,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 의회 의원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2월 1일부터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2월 1일부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인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 등을 제출 납부해야 하는데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또는 표짐을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 공고했습니다. 선거비용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이나 물품, 채무, 그 밖의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하는데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중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4억 3,300만 원입니다. 이는 제7회 지방선거의 14억 1,800만 원보다 1,500만 원 증가한 금액인데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3.7%에서 5.1%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전국 시도지사 선거 중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44억 1,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장 선거는 34억 3,100만 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로 3억 2,800만 원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기준 및 금액이 시도지사 선거와 동일합니다. 자치 구시군의 장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 5,800만 원인데요.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장 선거로 3억 9,2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수 선거로 1억 원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가 평균 4,900만 원, 지역구 자치 구시군 의회 의원 선거가 4,200만 원이고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평균 2억 200만 원, 비례대표 자치 구시군 의회 의원 선거는 평균 4,900만 원입니다. 한편 2022년 1월 1일자로 선거구 구역표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의 효력이 상실된 일부 선거구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선거연수원은 각종 교육 콘텐츠 개발과 민주 시민교육 외에도 선거와 정치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 쟁점을 분석하고 예상하는 특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선거연수원이 지난 25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쟁점 분석 및 예상 특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정당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특별 세미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쟁점을 분석 예상해 선거에서 각 정당의 선거 전략을 파악하고 차기 정부 정책 형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했는데요.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이나경 서울여대 교수, 박영득 충남대 교수, 강우창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재보궐선거 쟁점 분석 및 예상 특별 학술 세미나는 국회의원 이념 조사 평가, 2022년 대선 주자들의 공약 비교 분석, 2022년 양대 선거 관련 쟁점 등을 주제로 주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는데요.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제와 관련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한편 선거연수원은 선거와 정치제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전문가,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특별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직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선거공학적으로 풀어드리는 선거공략집입니다. 오늘은 선거 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나 물품 등이 필요하죠. 선거 공보나 선거 벽보, 현수막, 어깨띠 등을 제작하거나 선거사무원을 고용할 때도 돈을 써야 합니다. 그럼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때 아무런 제한 없이 금전이나 물품 등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선거비용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선거사무소 현수막이나 선거벽보, 선거공보 제작 비용, 선거사무원 수당 등이 선거비용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이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
그 이유는 뭘까요? 후보자의 선거 비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 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 읍면, 수 등을 반영해 결정한 후 공고하는데요.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선거가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것을 선거비용 보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이 채택한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이유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거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더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초과해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이유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지금까지 선거공략집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 선거일에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1월 31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사퇴,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월 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SBS 스튜디오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3차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을 대상으로 정치개혁 방안,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2월 3일 SBS와 KBS, MBC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한국선거방송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선거사무 안내 책자에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와 관련한 정당 활동의 제한, 재외선거, 정치자금,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선거 여론조사 등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각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법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한 것인데요.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 영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와 선거연수원 온라인 교육포털에 게시했습니다. 선거사무 안내 영상은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및 위반 행위 예방 단속,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안내, 선거 여론조사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입후보 예정자 등은 선거연수원 온라인 교육포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째 방송작가 일을 하고 있는 유희선이라고 하고요. 예능 프로그램도 하고 시사 프로그램도 하고 22년 동안 여러 가지 지금은 장윤정의 도장 깨기라는 프로그램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토란이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다른 프로그램도 기획 작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작가 시작할 때는 글만 되게 열심히 쓰고 잘 쓰고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작가를 다른 말로 약간 작가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부를 정도로 정말 뭐 카피, 섭외 전화, 커피도 많이 탔고요. 네, 그래서 방송 작가는 확실히 그냥 일반 글 쓰는 작가하고는 확실히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작가로서 되게 보람찼던 순간은 처음 일 시작했을 때 뭐 그런 거였던 거 되게 사소한 건데 정말 성우가 제가 쓴 멘트를 읽었을 때 정말 계속 커피만 타고 복사만 하다가 저 유명한 성우가 내가 쓴 저 한두 줄의 글을 읽었고 이제 그게 뭐 방송에 딱 입혀져서 나갔을 때 그때가 되게 보람찼었던 것 같고 이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점점 그게 커지잖아요. 뭐 내가 쓴 자막이 뭐 방송에 이제 입혀져서 나가는 거 신기했고, 그냥 되게 그래서 방송물이 완성이 된다는 거에 대해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일단 초에 회식을 한 번도 못했어요. 진짜 6개월 정도 했던 프로그램인데도 진짜 이게 정말 다 모든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마스크 벗고 다들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하는, 코시국이 좀 빨리 종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드는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진짜 그거만큼 보람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항상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다 애정을 갖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